4번 주제입니다.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정부 형태를 공부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두 가지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민주정치하고 그 다음에 간접 민주정치. 요의 차이점, 그럼 장단점, 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제하고 여러분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는 매번 시험 문제 나오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아니니 그지? 영국은 의원 내각제 그지? 요 차이점하고 또 장단점, 특징 같은 거 잘 알아둬야 돼. 정치는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 많은 제도들을 비교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제도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 제도의 장단점이 뭔지 아셔야 돼. 그걸 잘 정리해 놓으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는 어떻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국민주권주의거든. 국민이 주권자야. 국민이 주권자인데 이거를 국민이 직접 구현할 거냐 간접 구현할 거냐 이런 얘기지. 둘 다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직접 민주정치는 이런 거죠. 국가의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국민이 정책 결정을 직접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직접 민주정치고 그러지 않고 대표들을 뽑아서 대표들을 국민이 뽑고 이 대표들에게 우리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시오라고 하는 게 이게 간접 민주정치죠. 간접 민주정치를 대의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 국가는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대표를 뽑고 대표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은 이제 의원 이렇게 부르죠. 의회 의원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 선거라는 걸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 방법이야.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건 뭐냐?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건 이거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근데 이게 이상적인 건데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이라는 말하고 좀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요즘엔 국가가 대규모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책을 봅시다. 직접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었고요. 오늘날은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칸톤이라는 건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만 스위스는 무슨 칸톤, 무슨 칸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스위스 보면은 판검사까지 다 주민들이 뽑아버려. 응? 좋겠지? 좋잖아.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는 대법관 우리 국민이 선거에서 뽑았어. 그래야지 국민주권주의잖아. 세봐봐. 생각해봐. 행정부, 대통령, 국민이 뽑죠. 선거로. 국회의원, 국민이 뽑죠. 그럼 사법부,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안 뽑잖아, 이건. 그럼 국민주권주의가 구현 안 되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사법부는 현재 정당성이 약해, 가장. 주권자가 직접 뽑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관에서 예전에 잘못 판결 내리고도 계속해서 대법관 해먹잖아. 선거가 있다면 당장 잘려야지. 독재 군부한테 빌붙어가지고 잘못된 판결 내는 게 한두 건이야? 국민이 심판 못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국민주권주의가 그래도 구현되지 않는 것이 사법부고 이래서 사법부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재판할 때 국민을 좀 참여시켜보자. 그래서 국민제 참여 배심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 거야. 이게 국민의 재판의 정당성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제도 봅시다. 직접민주정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국민 발안, 국민 발안. 밑줄 짰거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장점은요.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니까 민의, 시민의 의사가 100% 충실히 반영된다. 이상적 형태다. 이렇게 나오죠? 이상적 형태다. 단점은 뭐죠? 시민들이 직접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참여를 많이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중후정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대표들에게 맡기는 거야. 어? 자, 간접민주정치 보자. 다른 말로 대의정치라고 한다. 현대 대부분 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는 간접민주정치다. 제도는 대표들이 있어야죠. 대표들이. 그래서 선거라는 게 나와. 선거. 동그라미죠. 선거. 선거 나오면 무조건 간접민주정치로 생각하세요. 선거. 선거는 뭐야? 대표를 뽑는 거야. 대선은 대통령 뽑는 거고 총선은 국회의원 싹 다시 뽑는 거고 보궐선거, 보선은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어. 무슨 죽어버리거나 뭐 사퇴하거나 그럼 보충해야지. 그래서 보궐선거야. 재선거는 뭐야? 재선. 선거가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뽑는 거야. 재선, 보선, 대선, 총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투표는 뭐니? 투표는. 투표는 선거하고 다른 말이야. 투표는 표를 던진다 뜻이야. 표를 던진다. 선거 과정에서 이번에게 투표하는 거지, 이렇게. 선거는 후보를 뽑는 거. 그 과정에서 투표행위라는 게 있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선거라는 게 있지. 간접민주정치도 선거 나오면. 그럼 선거 나와서 이제 선거에 의해서 대표들이 뽑혔어. 그럼 대표들이 모인 회의를 뭐라고 그래? 의회라고 그래. 의회. 하나 써. 의회. 의회. 시민들이 직접 모인 걸 뭐라고 그래? 민회. 자, 민회가 나오면 직접 민주정치 생각하시고요. 의회가 나오면 간접민주정치 생각해야 돼. 의회주의, 간접민주정치야. 대의정치를 얘기하는 거야. 의회주의 이런 말 나왔는데도 직접 민주정치 이거 고르면 무식하다 이런 얘기지. 의회 나왔다. 대표 뽑는 선거 나왔다. 간접민주정치. 그러면 선거 때 그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하는 기관이 있어야지. 그걸 바로 뭐야? 정당. 그래서 정당이란 말 나와도 정당 정치, 간접민주 정치. 자, 의회 정치, 정당 정치, 다 간접민주 정치를 얘기한다. 응? 대의 정치 말하는 거다. 장점. 대표들에게 엘리트에게 정치를 맡기니까 효율적이다. 그리고 전문적이다. 문제점. 앞에서 했죠? 대표들이 시민의 뜻을 잘 들어주지 않고 지네 멋대로 한다. 시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표 뽑아놓고 놀러만 다닌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들이 정책을 지네 입맛대로 주물럭거린다. 민주정치 달성이 안 된다. 그래서 대책은 앞에서 했습니다. 어? 대책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호남민주정치가 나왔는데, 자, 호남민주정치 밑줄 긋고, 자, 호남민주정치는 어떻게 하는 게 호남민주정치냐면은 간접민주정치를 기본으로 삼는 거야. 여기다 뭘 더해? 여기다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섞어버리는 거야. 이게 호남민주정치야. 오늘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돼 있어. 호남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가 기본이고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보완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뭘 보완했어? 직접 민주정치 요소 보완한 거. 이건 임용고시에 나왔던 거야. 임용고시는 주관식이지. 우리나라 헌법상 직접 민주정치 요소 두 가지 써봐. 뭐 있냐? 막막하지? 국민투표제도 있죠.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거야. 응? 근데 뭐가 있어요? 국민투표제만 있죠. 국민발언제도 없죠. 국민발언제가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국민투표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있죠. 지방자치제도에 가면 주민소환제도 있잖아. 주민소환제도. 응? 이 두 가지를 썼어야 돼. 이런 게 직접 민정치 요소야. 써놔라. 응? 노란색
중요한 건 노란색 쓰는 거야. 뭐 노란색 아니어도 중요한 거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배우고 갈 게 뭐냐면 직접 민주정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국민 발안. 국민 발안 대신 국민 창안 그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국민 투표. 옆에지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옆에서. 교재 옆에지. 국민 소환. 이런 거죠. 응? 국민 소환은 뭐 국민 파면 그래도 좋아요. 아니면 임기 전에 내쫓자. 탄핵이란 말을 쓰죠. 탄핵이라는 건 임기 전에 내쫓는 걸 탄핵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국민 발안제도부터 뭐 할까요? 국민 발안제도가 뭔가? 자, 교재 옆에 좀 봅시다. 별딱지 이렇게 쫙 한 3개 해놓고 국민 발안제도.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냐? 입법. 국민이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직접. 그래서 국민들이 법률안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야, 법 만들어. 그러면 예, 그래서 법 만드는 거야. 뭐 아테네에서는 직접 국민이 투표해서 직접 법을 만들었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이 100만 명이 서명하면은 이대로 법 만들어 그러면 네 그래갖고 만드는 이런 거죠. 지금 이거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있다 없다? 우리나라 이거 없다. 예전에 있었어요. 현재는 없어요. 없어. 선생님,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자기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정당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지. 그거 말고는 뭐가 있냐면 입법 청원제도라는 게 청원. 청원이라는 거는 국민이 무슨 소원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는 거거든. 입법 청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문서로 이러이러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청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싫어. 그럼 안 만들어 주는 거고. 한번 해볼게. 그 만들어 주는 거고. 이 국민 발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근데 입법 청원은 그냥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이 싫어 그러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 제도는 이거하고 전혀 딴판이지, 그지? 현재 우리나라 없다는 거, 국민 발안제도. 자, 국민 투표가 나오는데요. 국민 투표는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거야, 국민이. 표를 던져갖고. 정책 결정.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현재 있느냐? 현재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지. 예? 우리나라 현재 요거 있다, 이런 얘기야. 뒤에다 써라,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현재 있는데, 헌법, 제72조에 있어. 그리고 헌법 제130조에 있어. 한번 읽어봐야 돼, 직접. 헌법 어차피 여러분 다 읽어야 돼. 선생님이 진도 왜 빨리 안 나가세요? 뒤에 가면 팍팍 나가. 선생님 진도 빼면 1시간이면 다 끝내.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해주면 빨리 나가.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해주면 못 나가. 이해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해줄게요. 자, 뒤에 가보세요. 72조 봅시다. 교재 109페이지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109페이지. 자, 72조. 한번 읽어본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국민 투표제도 있지? 이거 알아두세요. 국민 투표제도 있다. 그런데 누가 결정하는 거야? 대통령은, 그렇지, 대통령은. 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야, 이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야, 72조는. 아무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아니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만 붙이는 거야. 누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무리 중요해도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럼 안 붙이는 거지, 뭐. 그 국민투표에 있어봤자 큰 도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130조 가보자. 130조. 이 헌법 다 읽으셔야 된다. 자, 117페이지 가보세요. 130조 보세요. 2항 보세요. 130조 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바로 헌법 개정안을 뭐 할 때?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돼.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이 다른 거야.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끝이야. 국민투표라는 게 없어. 그런데 헌법은 국민투표를 해야만 확정이 돼. 됐나요? 이건 뭐야? 필수야, 필수. 필수. 이거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대통령의 선택. 선생님, 뭐 우리나라 국민투표제도 있네요. 정책 결정하는 거 있지. 근데요, 정책 결정할 때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대통령이 결국 국민투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건데 뭐 있어봤자 뭐 대통령에서 달려 있는 거네요. 그럼 그래도 있잖아. 좋았어. 자, 다음 국민소환제도 보자. 자, 국민소환제도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교재 18페이지 오세요. 국민소환제도라는 건 국민파면제도, 국민탄핵제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임기 전에 우리가 뽑은 사람을 다시 잘라내버리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이거 우리나라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현재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요게 어디에는 있느냐? 요게 주민소환제도는 있다 그런 얘기지. 주민소환제도. CF. 주민소환제도는 있다. 요거는 있다. 선생님, 국민 소환하고 그 국민 투표하고 주민 소환은 뭐예요? 여기 봐봐. 여기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니? 국민이라는 단어가 주민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은 요거는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도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전에 국민이 내쫓아버리는 거야. 투표에서. 근데 그런 제도는 없어. 이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중앙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게 국민 이거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하는 건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 밑에 그 19페이지에 있는 밑에 루소의 주장,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만 민주주의라고 그래갖고 간접 민주정치 부정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도편 추방지 나오죠? 오스트라키스모스. 이건 여러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오늘날의 국민 소환제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이게 타락을 하면은 시민들이 멍청하면 똑똑한 사람 투표해서 다 잘라버리지. 응? 일부 사람들이 빵 하나씩 돌리면서 선동하지. 저 사람 우리 지방 만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이 국민 소환해서 잘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시다. 이렇게 되면 중우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래서 여기를 보세요. 국민주권을 직접 구현할 거냐, 간접 구현할 거냐를 놓고 직접 민정치, 간접 민정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단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된다.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100% 충실히 반영된다. 시민의 의사가 좀 왜곡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요.